사우디아라비아,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한 이 국가의 이름은 바로 사우드 가문의 아라비아라는 의미입니다. 21세기에도 국명에 특정 인물, 특정 가문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게 대부분에게는 낯설 것 같습니다. 현재 가장 유명한 사우디 인물은 빈 살만 왕세자죠. 그의 풀네임은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입니다. 무함마드가 그의 진짜 이름, 빈 살만은 살만, 즉 현 사우디 국왕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알 사우드는 사우드 가문 출신이라는 의미가 담겼죠. 사우드 가문 출신으로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를 세운 인물, 그가 바로 이븐 사우드입니다. 과연 어떤 인물이기에 그의 가문 이름이 한 국가에까지 남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망국의 왕자로 태어나다. 이븐 사우드의 정식 이름은 압둘 아지즈 빈 압둘 라흐만 알 사우드. 앞서 말했듯 아랍식 장명법을 따라 그의 이름은 압둘 아지즈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따 빈 압둘 라흐만, 그리고 알 사우드는 가문의 이름입니다. 다만 본 동영상에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이븐 사우드로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븐 사우드는 1875년 리야드에서 알 사우드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븐 사우드가 태어났을 당시 아라비아 반도는 춘추 전국시대를 방불케 하는 대혼동기였습니다. 우선 오늘날 튀르키예의 전신국가인 오스만 투르크가 전 이슬람권의 패권국으로 아라비아 반도의 종주권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신에 지방 영주들과 귀족들이 자신들만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힘을 발휘하는 중이었습니다. 이븐 사우드의 출신 가문인 알 사우드는 리야드를 중심으로 아라비아 반도 동부에 강한 힘을 끼치고 있던 명문가였습니다. 알 사우드 가문은 18세기에는 디리아시를 중심으로 디리아 토우국이라는 나라를 세워 사우디 동부와 중부 지역을 장악했지만 오스만 투르크군의 공격으로 한 차례 멸망했고, 이어 또다시 19세기 초에도 리야드를 중심으로 네지드 토우국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했지만 이번에는 왕자들의 내전으로 몰락해버렸습니다. 당시 알 사우드 가문은 영토를 거의 다 잃고 고향인 리야드에서 추방돼 사막과 인근 국가인 바레인, 쿠웨이트 등을 방황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춘추 전국 아라비아. 18세기 말 이븐 사우드가 태어났을 당시 아라비아는 여러가지 귀족 가문들이 삼국지처럼 군웅할거 중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우선 동부의 강력한 귀족 가문으로는 리야드와 디리아를 거점으로 하는 알 사우드 가문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몰락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 중부에는 알 사우드 가문의 철천지 원수 알 라시드 가문이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알 라시드 가문은 아까 언급한 알 사우드 가문의 속국에 불과했지만 알 사우드 가문이 불현된 틈을 타 오히려 전세를 역전하고 네지드 토우국을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이들은 자발 샴마르라는 나라를 세우고 당시 아라비아 일대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으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서부에는 이슬람의 가장 성스러운 두 도시, 전 세계 무슬림들이 죽기 전에 단 한 번 정도는 돌아봐야 하는 양대 성지, 메카와 메디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헤자즈라고 합니다. 헤자즈 지역은 하심 가문이 큰 힘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하심 가문은 이슬람의 예언자인 무함마드의 후손을 자처하고 있으며 오늘날 요르단 왕가가 되는 등 무려 1400년이나 이어진 아랍 최고의 명문 가문 중 하나입니다. 하심 가문은 20세기 초 헤자즈 왕국을 세우고 오스만 투르크로부터 독립하는 데 성공합니다. 오늘날 쿠웨이트 지역에는 알 사바흐 가문이 힘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1750년부터 오늘날까지 쿠웨이트를 통치하고 있는 강력한 왕족 가문으로 훗날 이븐 사우드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운명에 큰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숙적인 라시드 가문과의 투쟁, 그리고 리야드 정복. 수많은 쟁쟁한 귀족 가문이 마치 삼국지처럼 자신들의 실력을 겨루는 가운데 알 사우드 가문의 상황은 영 좋지 않았습니다. 이븐 사우드가 16살이던 해에 라시드 가문이 사우드 가문의 수도인 리야드를 함락하는 데 성공하면서 이븐 사우드도 망명길에 오릅니다. 10년이 넘게 이븐 사우드를 포함해 알 사우드 가문 사람들은 바레인, 쿠웨이트 등지를 떠돌며 힘을 키우고 세력을 모읍니다. 이 당시 이븐 사우드는 알 라시드 가문은 물론이고 오스만 투르크, 그리고 오늘날 카타르 왕가가 되는 알 사니 가문 등의 견제를 받아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궁지에 몰립니다. 그나마 쿠웨이트 왕가인 알 사바흐 가문과의 동맹을 통해 군사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희망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븐 사우드는 꾸준히 병력을 모으고 독립전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폭넓은 사우디 민중의 지지, 특히 종교적인 후원이 있었습니다. 18세기부터 아라비아 반도에는 와하비즘이라는 종교운동이 크게 일어납니다. 수니파 이슬람의 한 계통인 이 운동은 이슬람 율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외세를 배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와 오랜 전쟁, 근대기의 혼란 등으로 지친 아라비아 유목민들이
와하비즘에 폭발적인 지지를 보냈는데 우리나라의 동학농민운동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 사우드 가문은 자신들의 첫 건국, 즉 디리아 토국 시절부터 와하비즘 운동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심지어 와하비즘 종단과 알 사우드 가문은 디리아 조약이라는 상호 우호 조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와하비즘은 오늘날에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영향력을 강하게 미치면서 이슬람 근본주의와 테러리즘의 배경이라는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1902년 1월 15일은 사우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입니다. 이븐 사우드는 자신의 친위대 병사 고작 40명만을 이끌고 당시 라시드 가문이 지배하던 리야드를 야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영화 300처럼 드라마틱한 전투 끝에 이븐 사우드는 조상들의 수도인 리야드를 결국 차지했는데 이는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의 극적인 출발입니다. 라시드 가문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 연합군의 반격. 자신들의 숙적에게 중요 도시를 빼앗긴 라시드 가문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라시드 가문의 당주인 압두라지즈 빈 무타이브 알 라시드는 오스만 투르크에 병력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이슬람 최강의 패권국이던 오스만 투르크는 이론상 모든 무슬림의 지배자, 곧 칼리파를 자처하고 있었고 아라비아 반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알 사우드 가문과 이미 한 차례 전쟁을 치러본 오스만 투르크는 이븐 사우드가 이끄는 알 사우드 가문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막대한 오스만 투르크의 군대가 도착하면서 사우드 가문의 군대는 점차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에 이븐 사우드는 정면 전쟁은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게릴라전을 펴면서 오스만 군대를 괴롭히는 동시에 평화조약을 추진합니다. 1905년 양 진영은 일종의 평화조약을 체결합니다. 몸을 숙이고 실력을 키우다. 과하지역, 한나라의 대장군이던 한신이 미천하던 시절 불량배의 가랑이 사이로 기어가며 스스로 안전을 지켰다는 일화입니다. 큰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작은 모욕을 견디며 실력을 기르고 후위를 도모하는 노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900년대 초반 이븐 사우드의 마음 자세는 바로 이 과지옥 같았습니다. 일단 오스만 투르크 제국과의 굴욕적인 평화조약을 맺으며 한 발 물러섰지만 이븐 사우드는 그 이면으로 힘을 키우고 다시 독립을 착착 준비합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지지 세력이었던 와하비즘 운동을 정비, 이커안이라고 불리는 민병대로 바꾸며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이 민병대는 오늘날 사우디 방위군 SANG로 바뀌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스만 투르크의 영향력이 거의 미치지 않던 동부지역 해안지대를 정복, 국력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사우드 가문의 성공을 도운 또 다른 결정이 나옵니다. 영국과의 동맹입니다. 1차 대전이 벌어지고 오스만 투르크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동과 손을 잡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연합군에 대항합니다. 이에 영국은 오스만 투르크에 맞설 동맹 세력을 아라비아 반도에서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로 잘 알려진 영국 장교 로렌스 중위가 맹활약한 것도 이 시대의 일입니다. 그는 앞서 언급한 아라비아 서부의 명문가 하심 가문을 끌어들여 오스만 투르크에 맞서게 하고 그 대가로 아라비아 반도 서부에 하심 가문이 헤자즈 왕국을 세울 수 있도록 다량의 무기를 지원해주죠. 하지만 문제는 하심 가문이 정작 독립한 이후부터 영국과 사이가 멀어졌다는 점입니다. 오스만 투르크를 견제하기 위한 동맹을 찾던 영국과 완벽한 독립 및 사우디아라비아 통일을 원하는 사우드 가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과의 동맹, 그리고 마침내 아라비아 통일. 1915년 이븐 사우드는 영국의 퍼시콕스경과 아라비아 반도의 타르투 섬, 다린이라는 지역에서 비밀리에 회동을 합니다. 다린에서 영국과 사우드 가문은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영국이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국가를 최초로 정식으로 인정하고 재정적 지원과 군사적 지원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조약의 결과 이븐 사우드는 영국의 후원하 오스만 투르크와 그 동맹국이던 라시드 가문을 밀어붙이며 아라비아 반도에서 공격적으로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라시드 가문을 멸망시킨 이븐 사우드는 이어 영국의 무기나에 헤자즈 왕국도 공격했습니다. 마침내 1932년 라시드 가문에 이어 헤자즈 왕국도 멸망시키며 사우드 가문은 대부분의 아라비아를 성공적으로 통일했다고 선언합니다.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의 출발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아라비아의 풍운하 이븐 사우드의 성공 일대기입니다. 멸망한 국가의 왕자로 태어나 작은 대륙만한 아라비아 대륙을 통일하다니. 특히 제1차 대전과 같은 굵직한 스토리들이 함께 있어 마치 얼핏 보기에는 판타지 소설 속 영웅담 같습니다. 마리에서 천하를 통일할 수 있지만 마리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죠. 아라비아 통일전쟁을 다뤘다면 이후에는 통일 후 그의 행보와 오늘날 현대 사우디아라비아의 출발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